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찬반 토론을 하라는 어떤 경북청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형소법을 공부했으면 공소시효가 뭔지 여러분 다 압니다. 아마 찬성 논거, 반대 논거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토론 형식의 어떤 주제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앞에 사람이 말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논거를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논거와 반대의 논거를 각각 많이 여러분이 익히고 여러분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공소시효의 필요성입니다. 공소시효가 왜 필요하냐? 자, 첫째, 범죄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처벌 가치가 없거나 적다.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의 기억이 굉장히 흐려지고 증거가 멸실되었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많이 저하돼서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논거가 되겠죠.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셋째는 범인이 장기간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입니다. 네 번째는 공소시효가 만일 없으면 범죄인은 영원히 범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서 교화나 개선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화나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공소시효가 없다면 범인을 잡기 위해 현재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경찰 인력과 노력,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즉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없다면 경찰과 범인의 장기적 어떤 기싸움, 정신적 싸움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경찰력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월이 오래 지난 과거의 범죄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최근에 발생한 범죄 해결에 집중하기 어렵다. 맞죠? 최근 범죄 해결에 집중하기 어렵다. 일곱 번째, 범인을 잡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즉 국가는 국가행벌권의 집행 의무도 존재한다는 거죠. 국가는 행벌권 집행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안 잡고는 국가의 책임이지 범인에게 책임을 돌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기소되지 않아서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전성을 모모가 아닙니다.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공소시효 기한이 5년, 7년, 10년, 15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소되지 않아서 형성된 어떤 사회상의 상태를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법적 안전성이죠. 그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논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 공소시효가 있을 필요가 뭐였느냐? 없애자. 그런 논거입니다. 그 논거는 한번 살펴볼까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처벌받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범죄자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앞에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말고 비슷하지만 표현만 다르죠.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영원히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성살인사건, 전북 익산의 약촌입니다. 약촌이 아니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진범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면 진범을 잡고도 처벌 못하죠.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진범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 다음은 DNA 기법,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과거보다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이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DNA, 디지털 포렌식. 요즘 수사의 핵심은 DNA, 디지털 포렌식이죠.
이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범인을 잡는 어떤 수사기법이 주로 미행, 추적, 잠복이었다면 지금은 DNA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입니다. 다음은 범죄자에게 앞으로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줘서 그 범죄자가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는 그 범죄 아닌 다른 범죄자에게도 뭐 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 도망다니면 돼.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소시효가 없다면 경찰 인력, 시간 낭비 등 경찰의 낭비가 매우 크다. 10년, 20년, 3년 지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자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 같은 게 많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도 없어질 것이고 참고인도 없어질 것이고 기억도 흐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권력자나 부자 등이 검사나 경찰과 유착돼서 추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범인은 장기간 도피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어떤 현직에 있을 때 형사과장 하면서도 이런 일을 봤습니다. 분명히 체포영장을 중범죄한테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체포하러 가는 그날 제가 볼 때는 어떤 모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 어떤 누군가가 그 범죄한테 정보를 제공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를 했어요. 통상의 동선과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늘 다니는 동선이 있단 말이야. 동선과 다른 길로 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못 잡았어요. 물론 자수하러 오다 잡히긴 했지만 장기간 도피가 가능해지죠. 아마 자수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못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이 이제 공소시효의 불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절충적인 의견으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력의 한계, 범인의 처벌,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등 강력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그 다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자는 어떤 절충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상 공소시효의 어떤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필요성, 처벌 가치가 없다. 세월이 지났어. 그 다음에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멸시됐거나 증거로서 가치가 많이 저하돼서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도망다니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 교화나 개선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진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거 범죄를 해결하다 보면 최근 범죄 해결에 집중하기 어렵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다. 범인에게 돌려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논거가 되겠습니다. 8가지 논거죠. 자, 불필요성은 7가지 논거 정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정의다.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세월이 흘러도 진범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과거보다 사건 해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할 수가 있다. 경찰력의 낭비가 매우 크다. 유착될 경우에는 장기간 도피가 가능해진다. 또는 쉬워진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성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절충적인 견해로는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만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나머지 범죄는 그냥 두자. 이런 견해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찬성의 논거와 반대의 논거를 적절히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반적인 질문 또는 찬반 토론의 질문에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